남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전 내가 알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조용했고 늘 창가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없이 복지센터에 혼자 남겨진 채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니,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자기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등이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바깥을 바라보는 작은 등. 한재욱은 그 등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춰졌다.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발이 먼저 알아챘다. 왠지 뒷모습이 낯이 익고 끌리는 기분이었다. 센터장 최정임이 앞에서 걸어가다 돌아봤다. 대표님? 저기 창가에 앉은 분은 언제 들어오신 분인가요? 최정임이 시선을 따라갔다.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아, 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오래되셨고 아직도 신원 확인이 완전히 안 된 분이에요. 얼마나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한 15년?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재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어깨에 고운 선, 손을 모은 모습, 조용한 자태, 어딘가에서 봤다. 아주 오래전에. 가까이 가봐도 될까요? 최정임이 잠깐 망설였다. 낯선 분한테는 좀 위축되시는 편이라. 그럼 조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욱은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어깨가 살짝 긴장했다. 오래 예민하게 살아온 사람만 갖는 감각이었다. 재욱은 너무 가까이 서지 않으려 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다. 50대 후반.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에 세월이 깊이 앉아 있었다. 여위어서 광대가 도드라지고 눈 아래 잔주름이 많았다. 예전 얼굴을 떠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얼굴이었다. 재욱은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다. 제가 전에 어디서 뵌 것 같아서요. 화곡동 쪽에 사신 적 있으세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가라앉았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근처라도요. 20년 전쯤에.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무릎 위 두 손을 살짝 오므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겁을 먹은 것과는 달랐다.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지워온 사람처럼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무너진 것 같은 목소리였다. 재욱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제가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야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창 쪽으로 돌렸다. 재욱은 물러섰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비서 이수연이 내일 일정을 말했지만 짧게 대답만 하고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는 서울이 흘러갔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걸렸다. 재욱은 눈을 감고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28이었다. 사범대를 나왔지만 교직이 목표는 아니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기간제 자리가 생겼고 그냥 들어갔다. 서울 외곽, 지금은 재개발이 다 돼서 흔적도 없는 낡은 중학교. 이지수는 1학년 2반 학생이었다. 말이 없고 발표도 잘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늘 상위권이었다. 재욱이 한번 따로 불러서 물어봤다. 공부 좋아해?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항상 성적이 아주 좋네.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그 대답이 오래 남았다. 상담 요청을 한 건 그의 봄이었다. 재욱이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여자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딸의 성적표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40 초반이었다.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눈이 선하고 인매가 부드러웠다.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겠다 싶었다. 지수 어머니시죠? 네, 선생님. 지수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 반대예요. 재욱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말했다. 지수가 학원도 안 다니고 이 성적이면 충분히 최상위권에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챙겨봐도 될까 하고요. 여자가 그를 바라봤다. 잠깐 뭔가를 재는 것 같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재욱은 지금도 기억한다. 고마움이 너무 차서 오히려 조용했던 목소리 같았다. 재욱은 그렇게 거의 2년 동안 이지수를 챙겼다. 문제집을 골라주고 경시대회 원서를 대신 챙겨내줬다. 상담이 있을 때마다 지수 어머니는 빠지지 않고 왔다. 항상 조금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창가 의자에 무릎 위로 두 손을 모은 채 재욱은 눈을 떴다. 창밖에 서울의 불빛이 고르게 빛나고 있었다. 아까 그 여자가 그때의 그 지수 엄마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 재욱은 그녀에게 극도의 호감이 있었지만 학부형이었고 유부녀였기에 그저 지수의 선생으로서 절대적인 사명감으로 지도하고 돌보았다. 2년이 지나고 재욱은 교직을 그만뒀다. 준비해두던 창업이 궤도에 오를 것 같아서였다. 이지수는 그때 2학년이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냥 모녀 모두 무난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그는 한창 젊은 혈기가 오르고 성공에 대한 갈망도 있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그런 자신에게 무척 후회하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면 왜 혼자 저기 있지? 자기 이름도 모른 채 15년을 시설해서. 재욱은 손을 쥐었다. 말이 안 됐다. 아닐 수도 있었다. 비슷한 인상의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20년이 흘러 모습이 변해 보여도 그녀의 자태와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다. 퀭하게 마른 얼굴의 눈이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이 보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재욱은 이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화곡동 센터 다음 주에 다시 방문 일정 잡아요. 보내고 나서 잠깐 창밖을 보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 이 여자가 그녀라면 어떻게 신혼을 이뤘는지, 그녀의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고 싶었다. 이틀 후 재욱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 중에 경찰청 쪽에 있는 놈이 하나 있었다. 부탁을 잘 안 하는 재욱이 먼저 연락하자 상대가 먼저 놀랐다. 야, 내가 왜 전화를 다 해? 무슨 일이야? 사람 찾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어떤 사람? 20년 전쯤에 사라진 여자. 교포인데 일본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걸로 알고 있어.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재욱은 잠깐 멈췄다. 그게 지금 당장은 몰라.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확인하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인지. 이름도 모른다면서? 내가 알아낼 거야. 그때부턴 내가 도와줘.
친구는 어이가 없는지 아니면 걱정인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다. 야, 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심해. 재욱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 늦가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교사 시절 쓰던 것이었다. 20년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수첩이었다. 손때가 탄 표지를 넘기자 빼곡한 메모들 사이에서 상담 일지 몇 줄이 나왔다. 1학년 2반 이지수, 수학 우수, 보호자 상담 완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어둔 것이 있었다. 이지수 어머니 연락처. 재욱은 그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다. 이미 바뀌었을 번호.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번호. 그래도 시작은 여기서였다. 수첩에 적힌 번호는 결번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20년 된 번호가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재욱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깐 천장을 봤다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상담 일지, 몇 줄 되지 않는 메모들. 이지수, 1학년 2반, 수학, 과학 우수, 미술도 곧자람. 보호자 상담, 어머니 단독, 아버지는 오지 않음. 맞다. 상담을 오는 건 항상 어머니 혼자였다. 한 번도 아버지가 온 적이 없었다. 그때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했다. 대부분의 경우도 그랬고 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2학기 상담 메모, 이지수 성적 향상, 경시대회 장려상, 어머니 매우 기뻐하심, 매우 기뻐하심. 재욱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이 성적표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왔던 여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던 여자. 기뻐한다는 표현이 넘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깊어 보이던 그 얼굴. 분명 그때의 그녀가 맞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왜 신원도 없이 복지센터에 있는지 너무 답답했다. 재욱은 수첩을 덮었다. 다음 날 오전 재욱은 경찰청 쪽 동기 박성원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제 부탁한 사람, 일본 국적에서 귀화한 여성이야. 딸 나이를 봐선 9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 왔을 거고 그 이후에 귀화했을 가능성이 높아 화곡동이나 그 근처에 거주했고 그게 다야? 남편 성은 이씨. 딸이 한 명 있어. 딸은 내가 찾아볼게. 거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 야, 그 정도 조건이면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귀화자 데이터가 몇만 명인데 범위 줄일 수 있어. 그 여자 신원이 어느 시점에 소실됐어. 지문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한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다. 몇 년도쯤에 소실한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중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알았어. 한번 들여다볼게. 대신 이거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알지? 알아. 그리고야. 왜? 찾아서 뭐 할 건데? 재욱은 잠깐 뜸을 들였다. 일단 찾고 생각할게. 성원은 더 묻지 않았다. 화곡동 센터를 두 번째 방문한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다. 이번엔 후원 물품을 핑계로 삼았다. 이수연이 차량을 준비하려 하자 재욱이 말했다. 오늘은 나 혼자 가요. 이수연이 잠깐 멈칫했다. 대표님 혼자요? 응. 짐은 미리 보냈으니까 괜찮아요. 재욱은 직접 운전해서 갔다. 늦은 오후였다. 골목 안쪽에 차를 세우고 센터 건물을 잠깐 올려다봤다. 3층짜리 건물. 2층 창문 하나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벨을 누르자 직원이 나왔다. 재욱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한재욱입니다. 센터장님 계세요? 최정임은 반가워하면서도 눈치를 살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가볍게 들렀어요.
지난번에 짧게 봤던 게 마음에 걸려서. 최정임이 차를 내오며 맞은편에 앉았다. 지난번에 창가에 계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마음에 걸리셨어요? 재욱은 솔직하게 말하는 쪽을 택했다. 둘러대는 게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제가 20년 전에 잠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는 분이랑 닮아서요. 최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뭔가를 요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혹시 아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정보 말고. 최정임은 잠시 그를 봤다.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파악한 거라 자세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인계를 받았다고 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 당시에 일본어로만 말하는 상태였고 신분증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없다고. 재욱이 가만히 들었다. 처음엔 일본 영사관에도 연락해봤대요. 그런데 그분 일본 쪽 가족이 다 안 계신 거예요. 후쿠시마 쪽이셨나 봐요. 기록도 소실됐다고 하고. 한국 쪽 기록은요? 최정임이 잠깐 뜸을 들였다. 귀화하신 분이셨는데 귀화 당시 서류 기반이 일본 쪽이었던 거고 한국 지문 기록이 어떤 사정으로 완전하지 않았대요. 그 시기에 일부 구청에서 전산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남편은요? 최정임이 조용히 재욱을 봤다. 남편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을 것 같아서. 최정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자세하진 않아요. 다만 처음 신원 확인 시도할 때 한국인 배우자 가능성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모른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재욱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모른다고요? 네. 배우자가 모른다고 했다고요? 최정임은 그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그분이 오래 계신 상태였고 다시 파헤치기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분 본인도 기억이 많지 않으셔서 지금도 기억이 없으세요? 아주 사소한 건 가끔 살아나신대요. 근데 이름이나 구체적인 건 여전히 잘 모르세요. 20년이니까요. 재욱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20년.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박혔다. 최정임의 허락을 받아 재욱은 다시 거실 쪽으로 갔다. 그녀가 있었다. 다른 입소자 2명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혼자였다.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있었다. 재욱이 가까이 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봤다.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경계가 올라왔다가 열흘 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았다. 또 오셨네요.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조금 컸다. 재욱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네, 이 동네 올 일이 생겨서요. 뜨개질 하세요? 여자가 손을 내려다봤다. 잘 못해요. 그냥 하고 있어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뭐든 나오겠지 싶어서요. 재욱은 그 말이 좋았다.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게 이 여자가 20년을 버텨온 방식일 것 같았다. 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화곡동 말이에요. 여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서요. 제가요? 네,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많이 닮았나요? 네, 너무 많이요. 그분 딸이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눈빛이 좋았어요. 여자의 손이 멈췄다. 이번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재욱은 그 손을 봤다. 뜨개질 실을 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눈을 들지 않았다. 무릎 위를 내려다보는 채로 있었다. 저랑 그 딸이라는 분이 많이 닮았나요? 너무 작아서 잘 들릴까 싶은 목소리였다. 재욱이 대답했다. 네. 그때는 그랬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30살이 훌쩍 넘었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서 엄마랑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욱도 기다렸다. 창밖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알아요. 진짜로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자가 처음으로 그를 봤다. 그런데 왜 자꾸 오세요? 재욱은 잠깐 그 눈을 봤다. 20년이 쌓인 눈이었다. 지쳐있지만 탁하지는 않았다. 아직 뭔가가 살아있는 눈이었다. 꼭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뭐요? 제가 아는 분인지 그분이 맞는 건 아닌지. 아닌 것 같으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죄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으면요? 재욱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직 아니었다. 여자는 다시 뜨개질로 눈을 내렸다. 저는 지금 제 이름도 몰라요. 이름 말고 다른 걸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딸이 있던 기억이나 그 딸이 생각난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도 손이 멈췄다. 잠깐 지나서 여자가 말했다. 가끔 눈이 큰 애가 생각나요. 꿈에서요. 어떤 꿈이요? 꿈속에서 아이가 그냥 걸어가요. 내 앞에서. 뒤를 안 돌아봐요. 빨리 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아요. 그래도 매번 달려가다 깨요. 여자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손이 아까보다 느렸다. 재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더 좋아지실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재욱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차에 타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크네. 뒤를 안 돌아보는 애. 달려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꿈. 20년 동안 그 꿈을 꿨겠구나. 이름도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재욱은 핸들을 쥐었다. 남편이 모른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최정임의 말이 다시 돌아왔다. 배우자가 모른다고. 교통사고로 신원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모른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내가 사고가 났는데 일본어로만 말하는 상태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재욱은 천천히 엔진을 켰다. 이지수 아버지, 그 남자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알아야 했다. 성원에게 문자가 온 건 그날 밤이었다. 야, 좀 나와. 할 말 있어. 강남 어느 조용한 술집. 성원은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재욱이 들어가 맞은편에 앉아 성원이 잔을 밀었다. 마셔. 무슨 일이야? 마시고 얘기해. 재욱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성원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준 조건으로 뒤졌어. 화곡동, 일본 국적 귀화 여성, 이씨, 딸 1명. 기록 소실로 말이야. 찾았어? 후보가 1명 나왔어. 근데 공식적으론 이 여자가 존재하지 않아. 귀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 주민등록도 말소 상태야. 재욱이 잠자코 들었다. 이름은 귀화 후 이미즈키야. 이지수라는 여자의 모친. 재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맞아. 뭐가 맞아? 내가 찾던 사람. 성원이 재욱을 봤다. 그리고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남편은 누군지 알아? 난 성만 알아. 이 씨인 거. 이강수라고
지금 60 초반이야. 이강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성원이 잔을 내려놨다. 이혼했어. 이미즈키랑 이혼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다른 여자랑 재혼했어. 2004년에. 2004년? 이미즈키 교통사고 난 게 2004년 초반이야. 그리고 그 남자 재혼이 그해 가을이야. 재욱은 그 순서를 머릿속에서 한번 짚었다. 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 가을에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 성원이 낮게 말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지 않냐?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이강수 지금 어떻게 살아? 두 번째 결혼도 깨졌어. 사업도 망했고 지방에 있어. 별로 안 잘 살아. 재욱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잘못됐다는 생각. 그 남자가 망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미즈키가 이름도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딸은? 이지수 현재 32 서울에 있어. 결혼 예정이고. 재욱이 눈을 들었다. 결혼? 응, 찾을 거야? 딸을? 아니다. 순서가 있어. 아직은. 무슨 순서? 일단 그 여자가 먼저야. 성원이 그를 봤다.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그냥 잔을 들었다. 야, 한재욱. 왜? 너 그 여자하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원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그치만 지금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지. 나이가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 성원이 잠깐 재욱을 봤다. 너 진심이구나? 재욱은 대답 대신 소주를 마셨다. 창밖은 늦은 밤이었고 서울은 젖어 있었다. 첫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그날 밤 재욱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미즈키. 이름을 머릿속에서 불러봤다. 20년 만에 찾아낸 이름.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이름. 병원에서 일본어로만 말했다고 했다. 충격으로 모국어만 남은 상태. 신분증도 없고 가방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다. 일본 쪽 친정은 사고로 전원 사망. 한국 쪽 지문 기록은 불안전. 경찰력도 없는 병원의 노력으로도 운 좋게 남편에게 연락이 닿았는데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재욱은 천장을 봤다.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고 직후 눈을 떴을 때 낯선 병원, 몸은 아프고 말은 일본어만 나오고 아는 얼굴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공감이 되었다. 그나마 남편이 모른다고 그녀를 부인한 사실을 모르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재욱은 눈을 감았다.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신원을 회복시켜야 한다. 딸을 찾아줘야 한다. 이강수가 한 짓을 정리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온전해지면 그때 자기가 그녀에게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었다. 지금은 그냥 그녀의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이미즈키. 재욱은 그 이름을 천장을 향해 아주 조용히 불렀다. 당신 잘못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욱은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다. 이강수 2004년 재혼, 현재 지방 거주, 사업 실패. 이지수, 현재 서울, 32, 결혼 예정. 이미즈키,
현재 화곡동 여성복지센터. 신혼 미상. 20년. 그녀에 대한 세 줄, 짧은 세 줄이 20년의 서사를 담고 있었다. 재욱은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다음 방문 시 이름을 알려줄 것. 아직은 이름만. 그것만으로도 이 여자에겐 큰 일이 될 것이다. 자기 이름을 20년 만에 듣는 일. 그게 어떤 감각인지 재욱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서두르면 안 됐다. 이 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가야만 한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일정. 잠깐요. 재욱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변호사 쪽에 연락해봐요. 신원회복 관련을 전문으로 하는 데 있으면. 신원회복이요? 외국인 귀화자 중에 기록 소실로 법적 신분이 없어진 케이스. 이런 거 다루는 변호사로요. 알겠습니다. 창밖에 이른 아침 햇빛이 빌딩 유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재욱은 그 빛을 잠깐 봤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었다. 법적인 것, 의료적인 것, 딸과의 것,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였다. 그 여자 옆에 자꾸 나타나는 것.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됐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강민아. 외국인 귀화 및 신원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다. 사무실은 종로 쪽 오래된 건물 4층이었다. 재욱이 들어가 앉자 강민아는 서류를 한번 훑더니 안경을 올리며 말했다. 케이스 자체는 드문 편은 아니에요. 드물다고 느낀 건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20년이니까요. 네. 보통은 5년 이내에 어떻게든 정리가 돼요. 20년이면 거의 완전히 지워진 상태예요. 재욱이 말했다. 회복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강민아가 펜을 들었다. 본인 진술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귀화 당시 접촉했던 기관 기록, 주변 인물 진술. 딸이 있다고 하셨죠? 네. 딸 진술도 가능하면 좋고요. 유전자 검사로 모녀 관계 확인도 하고요. 딸이 아직 상황을 몰라요. 그렇군요. 강민아가 잠깐 멈췄다. 혹시 남편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남편이 당시에 모른다고 진술한 게 핵심 문제예요.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해요. 병원 연락 기록이라든지 그 사람이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증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민사로 손해배상 가능하고 정황에 따라 형사도 될 수 있어요. 20년이라는 시효 문제가 있긴 한데 계속된 신분 박탈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로 볼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있어요. 재욱은 잠깐 생각했다. 법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지금은 신원 회복이 먼저예요. 본인이 동의해야 해요. 본인이 원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아요. 본인을 설득하실 수 있어요? 재욱이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다시 강민아를 봤다. 해야지요. 센터를 3번째 방문한 건 변호사를 만나고 사흘 뒤였다. 이번에도 혼자 갔다. 최정임이 반갑게 맞았지만 재욱은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분이랑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최정임이 말했다. 뭐가요? 말씀을 좀 더 하세요. 원래 거의 안 하시는 편인데. 지난번에 대표님 가시고 나서 식사도 다 드셨어요. 평소엔 반 정도만 드시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여자는 오늘은 거실이 아니라 작은 뜰에 있었다. 햇볕이 드는 의자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무슨 식물인지 잎이 넓고 초록이 짙었다. 재욱이 가까이 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반가워하는 느낌이 드는 건 자기 기분 탓인가 생각했다. 또 오셨네요. 네. 세 번째네요. 세고 계셨어요? 여자가 대답 없이 물뿌리개를 내려놨다. 재욱은 근처 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햇볕이 등에 닿았다. 늦가을 햇살이었다. 따뜻하지만 조금 쌀쌀했다. 식물 잘 키우세요?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요. 죽으면 속상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몬스테라요. 키우기 쉬운 편이에요. 재욱이 잎을 한번 봤다.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처음엔 손바닥만 했는데 잘 키우셨네요. 여자가 식물을 한번 봤다. 그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다. 재욱은 그 타이밍을 잡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여자가 그를 봤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름 찾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굳었다기보다는 뭔가를 감당하려고 준비하는 표정이었다. 재욱이 천천히 말했다. 이 미즈키예요. 귀화하시면서 성을 이씨로 바꾸셨고, 이미즈키. 여자가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리는 것 같았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미즈키. 겨우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다. 네. 이 미즈키가. 네, 어머니 이름 맞아요. 여자가 눈을 감았다. 재욱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2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듣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한참 지나서 여자가 눈을 떴다. 눈물은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뭔가 아주 오래된 것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 어머니세요. 이지수라고. 여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지수? 네. 지수가. 목소리가 달라졌다. 조금 흔들렸다. 지수가 내 딸이에요? 네. 여자가 입을 막았다. 이번엔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뺨을 타고 턱으로. 여자는 닦지 않았다. 닦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다. 재욱은 손수건을 내주었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한 5분쯤 그렇게 있었다. 여자가 먼저 말했다. 지수라는 내 딸은 어때요? 잘 있어요. 어디서요? 서울에요. 지금 32이고요. 32. 여자가 그 숫자를 되새기는 것 같았다. 그럼 제가 헤어진 때가? 네. 지수가 12살이었고 20해가 지났네요. 지수는 저 알아요? 아직 몰라요. 알려줄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여자가 그를 봤다. 그 눈이 재욱을 오래 봤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뭐가요?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해주세요? 20년 동안 아무도 안 해준 일을? 재욱이 잠깐 뜸을 들였다. 선생님일 때였어요.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선생님의 학생이 아니잖아요. 아이 어머니시잖아요. 여자가 픽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 웃는 것처럼 어색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오히려 가슴을 울렸다. 재욱도 따라 웃었다. 그날 이후 재욱은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찾았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척했지만 용건은 없었다. 그냥 갔다. 미즈키의 이야기가 늘었다. 이제는 미즈키가 먼저 말을 거는 날도 생겼다. 뜨개질이 조금 늘었다고, 화분에서 새 잎이 났다고, 밥이 오늘은 맛있었다고. 아주 작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재욱은 그 작은 것들을 다 들어주었다. 어느 날은 미즈키가 물었다. 선생님 때 지수가 어땠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명석했고 눈빛이 맑았어요.
아, 말이 없었구나. 제가 만날 수는 있는 건가요? 만나고 싶어요. 생각은 안 나지만 보고 싶어요. 재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다. 열흘쯤 지나서 그녀에게 찾아가 재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수 어머니, 미즈키가 바라보았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계속 계셔도 되는데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건 어떠세요?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미즈키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저한테 돈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도 너무 미안한데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전 재욱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기억이 좀 더 돌아올 수 있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지금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서. 미즈키가 놀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지수 만나시려면 좀 더 괜찮아지셔야 해요. 지금 이 상태로 만나시겠어요? 그 말이 핵심이었다. 미즈키가 한참 아무 말 없었다. 재욱도 기다렸다. 제가 정말 지수를 만날 수 있어요? 네.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언제요? 어머니가 준비되셨을 때요. 미즈키가 눈을 내렸다. 제가 기억도 돌아오고 그 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수 이름 들었을 때 어머니 얼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증거예요. 미즈키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창밖을 봤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나무들이었다. 잎이 거의 다 졌지만 가지는 아직 단단해 보였다. 알겠어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가 고맙죠. 날 찾아오고, 이름 찾아주고. 근데 저한텐 하나도 고마울 게 없죠. 뭐가 있어요?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어색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까지 좋은데 알아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비싼 데 아니어도 돼요. 비쌀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필요해서 결정할 일이에요. 너무 과하다고 하실까봐 미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미즈키가 말문이 막힌 듯 그를 봤다. 재욱이 먼저 뒤돌아 걸어 나왔다. 요양 전문 클리닉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다. 숲 가까이에 있는 조용한 시설이었다. 재욱이 직접 세 군데를 돌아보고 고른 곳이었다. 병원 같지 않고 거대한 저택 같은 분위기였다. 부유층들의 가족들이 이용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기억 장애 전문이라고 했다. 원장은 50대 남자였다. 재욱이 상황을 설명하자 원장이 말했다. 20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기억이 많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해요.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케이스라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뇌 자체에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원인이라면요. 트라우마요? 교통사고 충격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직후에 뭔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재욱은 이강수를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혹시 그녀도 알았을 수도 있다.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천천히 풀어나가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본인 속도로 가야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몇 달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원장이 그를 봤다. 잠깐 뭔가를 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가 그냥 넘겼다. 입소 날짜 잡으시죠. 미즈키가 센터를 나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다. 옷 몇 벌, 뜨개질 도구, 그리고 몬스테라 화분. 재욱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갔다.
미즈키가 화분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재욱이 말했다. 화분도 가져가요? 안 되면 두고 가야죠. 아니요, 가져가요. 당연합니다. 미즈키가 화분을 차 뒤에 실었다. 재욱이 도우려 하자 혼자 할 수 있다며 손을 저었다. 5년이나 키웠는데 제가 해야죠. 재욱이 웃었다. 최정임이 나와서 배웅했다. 오랫동안 정이 들었는지 눈이 약간 붉었다. 잘 지내세요. 좋아지셔야 해요. 미즈키가 최정임에게 고개를 숙였다. 신세 많이 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미즈키가 건물을 한번 돌아봤다. 오래 있던 곳이었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2년이 아니라 15년이었다. 그만큼의 무게가 그 눈빛에 있었다. 가요. 재욱이 말했다. 미즈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차에 탔다. 재욱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로 센터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다. 미즈키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을 보고 있었다. 잘 됐다고 재욱은 생각했다. 돌아보지 않는 게 그녀에게 좋다고. 클리닉에 도착하자 원장이 직접 나와 맞았다. 미즈키를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재욱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다. 적응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단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요. 면회는 처음엔 좀 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정이 먼저라서. 재욱이 끄덕였다. 연락은 수시로 하셔도 돼요. 네. 원장이 안으로 들어갔다. 재욱은 로비 의자에 잠깐 앉았다. 창밖에 숲이 보였다. 잎이 다 진 나무들이 빼곡했다. 지금은 을씨년스럽지만 봄이 되면 전부 초록이 될 나무들. 미즈키가 저 숲을 보면서 지내겠구나. 봄을 기다리면서.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차장을 향해 걷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성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강수, 병원 통화 기록 확보할 수 있어? 2004년 봄 거. 잠깐 후에 답이 왔다. 미쳤냐? 20년 된 거를? 재욱이 답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한 번만. 성원의 답이 없었다. 재욱은 차에 탔다. 시동을 걸다가 멈췄다. 조수석에 미즈키가 들고 오다 깜빡하고 놓고 내린 목도리가 있었다. 베이지와 옥색이 섞인 목도리. 뜨개질한 것이었다. 오리 고르지 않았다. 잘 못한다고 했지만 계속했다고 했다. 재욱은 그 목도리를 집어들었다.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그것도 다음에 가는 이유가 되겠구나. 재욱은 목도리를 조수석에 다시 올려두고 차를 출발시켰다. 해가 짧은 계절이라 오후 4시에 벌써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년엔 봄이 온다. 미즈키가 저 숲에서 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재욱은 생각했다. 그때쯤이면 뭔가가 더 돌아와 있을지도 몰랐다. 기억이, 이름이, 자기가 살았던 자리가. 그날 밤 재욱은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다. 20년 전 상담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아무 내용도 없는 빈줄이 여러 개 있었다. 당시엔 더 쓸 내용이 없어서 비워뒀던 자리들이었다. 재욱은 펜을 집었다. 그리고 적었다. 미즈키. 이름 돌려줌. 그 아래 한 줄 더. 지수는 잘 있음. 곧 알려줄 것. 수첩을 덮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다. 서울 위에 소리 없이 쌓이는 눈. 재욱은 한동안 그 눈을 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법적인 것, 딸과의 것, 이강수와의 것.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급하지 않았다. 미즈키가 이름을 되찾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다. 첫 면회는 입소 3주 후였다.
원장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다. 재욱은 그 3주 동안 클리닉에 연락을 3번 했다. 매번 잘 적응하고 계신다는 답이 왔다. 밥도 잘 드시고 상담도 빠지지 않으신다고. 재욱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안도가 됐다. 면회 당일 재욱은 조금 일찍 도착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걸음이었다. 미즈키가 나왔다. 재욱은 보는 순간 멈칫했다. 달라졌다. 확연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머리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이 깨끗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얼굴이 달랐다. 뭔가가 조금 돌아온 것 같은 얼굴. 오래 꺼져 있던 것이 아주 조금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왔어요? 미즈키가 먼저 말했다. 네. 많이 기다렸어요. 궁금했었어요. 네, 천천히 와보는 게 좋다고 해서요. 오실 때쯤 됐다 했어요. 미즈키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로비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재욱은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따라갔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미즈키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상담 선생님이 좋아요. 말을 잘 들어줘요. 다행이네요. 서두르지 않고 잘 기다려줘요. 그냥 들어주고 그게 편해요. 재욱은 맞은편에 앉았다. 기억은요? 조금요. 아주 조금. 어떤 게요? 미즈키가 잠깐 생각했다. 냄새도 생각나고요. 된장찌개 끓이던 냄새.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낼 때 머리 묶어주던 감각. 지수 머리카락이 가늘었다는 것도요. 재욱이 듣고만 있었다. 살던 집은 아직 안 나와요. 남편 얼굴도.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안 나와도 돼요. 그 말이 담담해서 오히려 묵직했다. 목도리 가져왔습니다. 재욱이 가방에서 베이지색 목도리를 꺼냈다. 미즈키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차에 놓고 내렸구나. 네. 챙겨뒀어요. 미즈키가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만지작거리다가 말했다. 여기서 뜨개질 계속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요. 뭐 만들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나오겠지요. 재욱이 웃었다. 저번에도 그 말을 했었다. 하다 보면 나오겠지. 이 여자의 방식이 그랬다. 답을 먼저 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나오게 두는 것. 20년을 그렇게 버텼구나 싶었다. 그날 면회는 1시간 남짓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재욱은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달라졌다. 단정한 머리나 깨끗한 옷 때문이 아니었다. 먼저 말을 걸었다. 미리 올 줄 알았다고 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뜻이었다. 재욱은 그 사실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2번째 면회는 2주 후였다. 이번엔 미즈키가 뜰로 데려갔다. 겨울이었지만 햇볕이 드는 날이었다. 숲 가까이에 작은 벤치가 있었다. 미즈키가 거기 자주 앉는다고 했다. 나무가 좋아요. 겨울나무. 왜요? 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도 서 있어요. 재욱이 나무를 봤다. 그러네요. 봄에 여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초록이 되겠죠. 그 전에 꽃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저 나무 매화나무 같아요. 재욱이 나무를 다시 봤다. 잘 알아요? 일본에서 자랐으니까요. 매화 많아요. 미즈키가 말하다가 스스로 멈추는 것 같았다. 일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본인도 놀란 것 같았다. 재욱은 못 본 척했다. 봄에 꽃 피면 알려줘요. 미즈키가 그를 봤다. 봄에도 올 거예요? 당연하죠. 겨울 내내요? 네, 그럼요. 미즈키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나무를 봤다. 추운데 괜찮아요. 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죠.
뭐가 문제예요? 미즈키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무를 봤다. 한참 지나서 작게 말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재욱이 말했다. 고맙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왜요? 들을 때마다 제가 이상해요. 미즈키가 그를 봤다. 어떻게요? 재욱이 잠깐 뜸을 들였다. 저는 당연한 걸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난 이보다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즈키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뺨이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조금 붉어졌다. 재욱은 그 옆에서 같이 나무를 봤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세 번째 면회 때 미즈키가 뭔가를 내밀었다. 뜨개질한 것이었다. 남색 실로 만든 작은 컵받침 같은 것. 올이 고르지 않았지만 모양은 잡혀 있었다. 이게 나왔어요. 재욱이 받아들었다. 하다 보니까요? 네. 컵받침 같아요. 맞아요. 잘 쓸게요. 별로예요. 고이 잘 쓸게요. 미즈키가 픽 웃었다. 고집이 세세요. 원래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재욱은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컵받침을 주머니에 넣었다. 미즈키가 보고는 물었다. 주머니에 넣어요? 가지고 다닐게요. 왜요? 자꾸 보려고요. 미즈키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번엔 뺨이 확실히 붉어졌다. 이번만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재욱도 알았다. 재욱의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자리를 잡았다. 매주 같은 요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갔다. 미즈키는 그날이 되면 먼저 뜰에 나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서 나무를 보고 있었다. 재욱이 다가가면 먼저 알아채고 돌아봤다. 그 눈빛이 매번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안도였다. 왔구나 하는. 그 다음엔 반가움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다른 게 섞이기 시작했다. 재욱이 오면 미즈키가 준비한 게 있었다. 클리닉 주방에서 간단히 만든 것들도 있었고 어느 날은 귤을 까서 들고 나왔다. 어느 날은 따뜻한 차를 담아왔다. 재욱은 그걸 받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이 나를 챙기고 있다. 주는 것만 받던 사람이 뭔가를 내밀고 있었다. 그게 귤이든 차든 그 행위 자체가 재욱에겐 달랐다. 어느 날 재욱이 말했다. 매번 뭘 준비하시네요? 그냥요. 뭔가 주고 싶어요. 이 차 직접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오전에요. 아침 일찍이요. 왜 오전 일찍이에요? 늘 오후에 오는데요. 갑자기 일찍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재욱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생강이 들어간 것 같았다. 언젠가 재욱이 생강차를 좋아한다고 말했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는 들쑥날쑥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하게 뭔가가 나왔다가 다음 날은 다시 흐릿해지는 방식이었다. 상담 선생님이 그렇다고 했다. 원래 그렇게 간다고. 어느 면의 날 미즈키가 말했다. 지수 교복이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하얀 칼라가 달린 거. 지수가 그게 촌스럽다고 싫어했어요. 재욱이 웃었다. 학교 교복이요? 네. 입히면서 카라를 좀 펴줬는데 그 애가 귀찮다고 피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볼 땐 늘 단정하게 있었어요. 그랬겠죠. 이젠 많이 생각나요. 미즈키가 잠깐 웃었다. 웃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어색하게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웃음. 재욱은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예쁘다.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다. 세월이 깊이 앉은 얼굴이었다. 잔주름이 많고
머리에 흰 것이 많았다. 그런데 웃을 때 눈이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눈 전체가 따뜻해지는 사람. 재욱은 시선을 거뒀다. 자기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봄이 왔다. 예상대로 매화나무에서 꽃이 먼저 나왔다. 미즈키에게서 문자가 왔다. 상담 선생님 도움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다. 꽃 폈어요. 알려드린다고 약속해서. 재욱은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그날 일정을 뒤로 미뤘다. 미즈키는 벤치에 앉아 매화나무를 보고 있었다. 재욱이 다가가자 돌아봤다. 어머, 어떻게 왔어요? 문자 보냈잖아요. 올 줄 몰랐어요. 왜요? 바쁠 것 같아서. 안 바빠요. 거짓말. 재욱이 웃으면서 옆에 앉았다. 매화가 폈다. 작고 흰 꽃들. 아직 잎도 없는 가지에서 꽃이 먼저 나온 것이었다. 추운 자리에서 먼저 피는 꽃. 미즈키가 말했다. 일본 생각이 나요. 친정 쪽이요? 네. 집 마당에 매화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에요? 네. 미즈키가 꽃을 보면서 말했다. 좋은 것들이 먼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요. 좋아지면 좋은 것들부터 돌아올 거라고. 재욱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했다. 맞는 말을 했네요. 네. 미즈키가 그를 봤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뭐요? 꼭 맞는 말을 해요. 제가 필요한 말을. 재욱이 잠깐 그 눈을 봤다. 봄 햇살이 그 눈에 들어와 있었다. 따뜻하고 맑은 눈. 20년이 거치기 시작한 눈. 어머니 얼굴 보면 알아요. 제 얼굴에 쓰여 있어요? 네. 창피하네.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다 보이는 사람이 더 좋아요. 감추지 않으니까. 미즈키가 시선을 꽃으로 돌렸다. 뺨이 봄 햇살 때문인지 많이 붉었다. 선생님은요? 네. 선생님이 거울로 자기를 볼 때 선생님 얼굴에는 뭐가 보여요? 재욱이 대답하지 않았다. 미즈키가 다시 그를 봤다.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장난스럽지 않고 진지하게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재욱이 말했다. 저는 좀 더 있다가 얘기할게요. 왜요? 아직은 어머니랑 지수 얘기가 먼저예요. 네, 그렇다면 고마워요. 재욱은 그녀의 옆에서 같이 꽃을 봤다. 매화 향이 봄바람에 실려왔다. 이 자리가 좋다고 재욱은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봄이 깊어지면서 재욱은 이강수 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성원이 어렵게 확보한 자료가 있었다. 2004년 봄 강원도 소재 병원에서 경찰 쪽으로 남편 연락처를 통보한 기록. 그리고 이강수가 수신했다는 통신사 기록. 당시 이강수는 확인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즈키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도 모른다고 했다. 재욱은 강민아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전달했다. 강민아가 검토하더니 말했다. 이거면 돼요. 민사는 확실하고 형사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즈키 씨 신원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쪽도 준비되고 있어요. 클리닉에서 진단서 받고 기억 회복 정도 확인되면 본인 진술 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딸 쪽은요? 재욱이 물었다. 딸 동에 있으면 유전자 검사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딸한테는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재욱은 잠깐 생각했다. 미즈키 씨가 준비됐을 때요. 본인이 원하는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봄이 끝나갈 무렵 미즈키가 먼저 꺼냈다.
선생님, 우리 지수 만날 수 있어요? 재욱이 그녀를 봤다. 준비됐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지수 곧 결혼한다고 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고 싶어요. 엄마로서. 재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엄마로서 20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뒀던 사람이 이제야 다시 그 이름을 쓰려 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재욱이 말했다.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이지수 씨를. 미즈키가 두 손을 모아 오므렸다. 뭐라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이강수 얘기도요? 네. 미즈키가 잠깐 눈을 내렸다. 지수가 많이 힘들겠네요. 자기 얘기보다 딸 걱정이 먼저였다. 재욱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엄마라는 걸 생각했다. 잘 버틸 거예요. 어머니 닮아서. 미즈키가 눈을 들었다. 저를 닮았어요? 눈이요. 눈빛이. 미즈키가 오래 그 말을 음미하며 새기는 듯했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따뜻한 웃음. 재욱은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말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지수를 만나는 것, 이강수를 정리하는 것, 신원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미즈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직은 어머니가 먼저라고 했다. 그 먼저가 끝나갈 때쯤이면 말할 것이다. 재욱은 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높았다. 기다릴 수 있었다. 이 사람 옆에서라면 얼마든지. 이지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성원이 넘겨준 정보에 직장과 주소가 있었다. 서울 마포 쪽 인테리어 사무소. 재욱은 무작정 찾아가는 대신 며칠을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답은 하나였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자였다. 약속은 사무소 근처 카페로 잡았다. 이지수에게 연락할 때 재욱은 자기 이름을 밝혔다.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전해줄 말이 있다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가 이지수가 말했다. 한재욱 선생님이요? 기억하고 있었다. 네, 기억해요. 뵐게요. 카페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재욱은 보는 순간 숨을 한 번 고렀다. 30대 초반. 단정한 차림. 그리고 고운 얼굴선에 크고 또렷하게 빛나는 맑은 눈. 이지수가 재욱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선생님이시죠? 그래, 지수지. 너무 오랜만이야. 많이 달라지셨어요. 너도. 이지수가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이 차분했다. 어릴 때도 그랬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욱이 잠깐 손을 모았다. 할 말이 있는데 놀랄 수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해. 이지수가 그를 봤다. 말씀하세요. 재욱은 처음부터 시작했다. 화곡동 여성복지센터.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 이름을 찾은 것.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이강수가 병원 연락을 받고도 모른다고 했다는 것. 20년. 이지수는 처음에는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재욱이 말하는 동안 시선이 테이블 위 커피잔에 고정돼 있었다. 손이 잔을 쥐고 있었다. 점점 세게. 아빠가요? 이지수가 처음으로 말했다. 병원 연락을 받았는데 알면서 그랬다고요? 이지수가 잠깐 눈을 감았다. 그해 가을에 재혼했어요. 아버지가. 알아. 저는 엄마가 스스로 떠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재욱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이 여자도 우는 대신 단단해지는 방식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미즈키를 닮았다. 엄마는요? 이지수가 말했다.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 건강하세요? 그래,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이지수가 눈을 떴다. 엄마가 저를 기억하시나요? 교복할라 이야기를 하셨어. 지수가 촌스럽다고 싫어했다고. 이지수의 입술이 떨렸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다. 재욱은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지수가 손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다. 만나고 싶어요. 알아. 지금 당장이라도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 순서가 있어.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물었다. 아버지는요? 재욱이 대답하기까지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건 지수가 결정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지수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다. 봄거리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꽃이 핀 나무가 보였다. 저 결혼해요. 2달 후에. 알아. 민준이가 알면 어떻게 할지 알아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지수가 말했다. 그 사람은 제 편 들어요. 무조건. 재욱이 말했다. 좋은 사람이네. 네. 이지수가 다시 재욱을 봤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엄마한테. 재욱이 잠깐 뜸을 들였다. 20년 전에 내가 못 챙겼잖아, 지수 너를.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지수가 잠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말했다. 감사해요, 선생님. 재욱이 말했다. 그 말은 어머니한테 해. 나한테 말고.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힘겹게 버티신 거니까. 이지수가 박민준에게 얘기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민준은 이지수 말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재욱에게 전화가 왔다. 한재욱 대표님이시죠? 이지수 남자친구 박민준입니다. 네.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게요. 장모님 신원 회복이든 이강수 씨 관련이든. 재욱이 말했다.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강민아 변호사라고 이 분야 전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수 잘 부탁해요. 그건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죠. 전화를 끊고 재욱은 잠깐 웃었다. 좋은 사람이 맞았다. 신원 회복 절차는 강민아와 민준이 함께 진행했다. 미즈키의 진술, 클리닉 진단서, 이지수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귀화 당시 기록 복원, 거기에 이강수가 병원 연락을 수신했다는 통신 기록까지. 법원은 넉 달 만에 미즈키의 신원을 회복시켰다. 이강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됐다. 20년간의 신분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정황이 명백했다. 이강수는 이미 사업이 망한 상태였고 변호인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다. 판결이 나던 날 미즈키는 방청석에 있었다. 이지수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재욱은 그 뒤쪽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다. 나란히 앉은 어깨가 닮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닮았을 어깨. 판결 후 복도에서 이강수와 마주쳤다. 60 초반. 머리가 많이 샜고 어깨가 내려가 있었다. 잘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뉘우치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지친 얼굴이었다. 이지수가 아버지를 봤다. 이강수가 말을 꺼내려 했다. 이지수가 먼저 말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저 결혼해요. 하지만 이젠 보기 싫어요. 절대 오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이지수는 돌아섰다. 미즈키 곁으로 걸어갔다. 재욱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뭔가가 남았다.
저 남자가 2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다. 재욱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이지수의 결혼식은 초여름이었다. 작은 가든 웨딩이었다. 하객이 많지 않았다. 신랑 측 가족들과 이지수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미즈키. 흰 투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 재욱은 미즈키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다. 달라졌다. 클리닉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센터에서 처음 봤을 때와 치료를 받고 기억이 돌아오고 딸을 만나고 신혼을 되찾은 지금. 이 여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였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 있었다. 미즈키가 재욱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와주셨네요, 선생님. 당연히 와야죠. 선생님, 저 예쁘게 입었죠? 그녀답지 않은 뜻밖의 말에 재욱이 잠깐 그녀의 얼굴을 봤다. 아, 네. 지수가 골라줬어요. 엄마는 감각이 없다고. 네, 그럼요. 지수 말이 맞아요. 재욱이 활짝 웃었고 미즈키도 수줍어하며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오늘은 더 깊었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눈 전체가 따뜻해지는 웃음. 재욱이 오래 기다린 그녀의 웃음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모든 일이. 미즈키가 말했다. 또 그 말. 마지막으로요. 왜 마지막이에요? 미즈키가 그를 봤다. 이제 다 됐으니까요. 선생님이 해주려던 것들. 재욱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뭔가를 느꼈다. 맞는 말이었다. 신혼도 돌아왔고 딸도 만났고 이강수도 정리됐다. 그가 해주려던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끝났다. 그러면 재욱이 말했다.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미즈키가 멈췄다. 다음에 말할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했던 말들이요. 봄의 매화나무 앞에서 아직은 어머니가 먼저라고 했던 것. 기다릴게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먼저라고 했는데 그 먼저가 다 됐으니까. 미즈키가 그를 봤다. 재욱이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20년 전에도 이 사람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 말할 자리도 상황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말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저 사실 어머님을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즈키가 시선을 내렸다. 저 나이가 많아요. 알아요. 선생님보다 10살이나요. 알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미즈키가 고개를 들었다. 아는데 왜죠? 왜 저 같은 여자를? 재욱이 말했다. 지수 어머니도 제게 잊었던 20년을 돌려준 사람이에요. 미즈키가 그 말을 듣고 오래 그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울 것 같지 않았는데 눈이 흔들렸다. 저는요,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처음 볼 때부터 선생님이 너무 좋았지만 염치가 없었어요. 지금은 더 그렇고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부탁하는 건 저예요. 그러니까 염치 없으시면 받아주세요. 미즈키가 픽 웃었다. 그 웃음에 눈물이 조금 섞였다. 저 좀 창피해요. 젊은 남자한테 고백받으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다 보이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웃어주세요. 좋다는 뜻으로. 지수 어머니 마음처럼. 미즈키가 손으로 눈가를 눌렀다. 오늘 지수 결혼식이에요. 알아요. 우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냈어요, 일단. 일단요?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해요. 미즈키가 그를 봤다. 나중에 언제요? 재욱이 잠깐 웃었다. 천천히요. 우리 이제 시간 많아요. 미즈키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재욱은 그걸로 충분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이지수가 걸어 들어왔다. 민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재욱은 미즈키를 바라보며 하객석에 앉아 있었다. 미즈키가 딸이 걸어오는 걸 보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닦지 않았다. 닦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지수가 재단 가까이 왔을 때 미즈키 쪽을 잠깐 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지수가 웃었다. 미즈키도 웃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웃음 하나로 20년이 건너졌다. 재욱은 그 옆에 서서 앞을 봤다. 미즈키가 조용히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재욱도 눈으로 답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 행복하다니 더 행복해요. 초여름 햇살이 가든 위에 고르게 내려와 있었다. 꽃이 많은 자리였다. 이지수가 고른 꽃들, 흰 것들이 많았다. 미즈키가 그 꽃들을 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오래 잃어버렸던 공기를 다시 마시는 것처럼. 재욱은 그 옆에 있었다. 그냥 그것으로 됐다. 이 사람 옆에 있는 것, 이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딸을 찾고 웃는 것, 그 모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이지수가 재욱에게 왔다. 선생님, 잘 어울린다. 정말 예쁜 신부구나, 우리 지수. 이지수가 웃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재욱이 잠깐 그 눈을 봤다. 미즈키의 눈과 똑같이 생긴 눈. 그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이지수가 너무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재욱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수가 돌아서서 민준에게 달려갔다. 재욱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미즈키 쪽으로 걸어갔다. 미즈키가 하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재욱이 오는 걸 보고 자리를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오래전부터 그래온 것처럼. 재욱이 그 옆에 섰다. 배고파요? 미즈키가 말했다. 조금요. 저도요. 뭐 먹으러 가요? 뭐 먹고 싶어요? 미즈키가 잠깐 생각했다. 설렁탕이요. 재욱이 웃었다. 네. 왜요? 재욱 씨 비서가 재욱 씨 제일 좋아하는 게 설렁탕이라고 알려줬어요. 재욱이 웃었다. 자, 그럼 갑시다. 설렁탕 먹으러. 미즈키가 핸드백을 들었다. 재욱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미즈키가 따라와 나란히 걸었다. 특별히 붙어 있지 않아도 자꾸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걸음이었다. 주차장을 나와 길로 접어들었다. 초여름 저녁이었다. 바람이 따뜻했다. 미즈키가 걸으면서 말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렇게 재욱 씨랑 걷는 게 익숙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아요. 재욱이 앞을 보면서 말했다. 처음 아니에요. 그런가요? 우린 20년 전부터 늘 같은 마음으로 걸었던 거예요. 미즈키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웃었다. 재욱이 옆을 봤다. 저녁빛이 미즈키 얼굴에 들어와 있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웃음.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던 웃음. 재욱은 다시 앞을 봤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늘 걸어갈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곳이 어디든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제부터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